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살펴보는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영상 나왔던 것처럼 BTS가 한국인 최초로 그래미 공연을 했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사실 그거 말고는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쉬는 동안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이제 중국 쪽의 발표로는 확진자가 한 2,8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사망자가 81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루 전 대비해가지고 확진 환자가 한 800여 명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사망자도 25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전염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행 제한이 있기 전에 약 500만 명 정도가 우한시에서 이탈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한 900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음을 감안을 한다면은 그 시장 측에서는 감염자가 한 1,000명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첫날에는 미국에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좀 이 매도세가 나타났었죠. 이후에 근데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발표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시도 좀 반등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확진 환자가 미국에서도 지금 5명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CDC에서도 26개 주에서 의심 환자 110명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미국에도 지금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도 좀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과 싱가포르, 태국, 호주 등에서 한 자릿수 정도의 환자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도 이 유럽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이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4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죠. 네네. 이런 정도로 저희가 이 연휴를 지나는 동안 이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경제는 이미 우한 폐렴에 의한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그 대규모 전염병에 대해서 증시에 대한 좀 피해를 예상하는 이유가 네. 바로 경제에 좀 직접적인 타격이 있기 그렇죠. 때문이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또 경기 위축으로 옮겨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중국 경제가 이미 좀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발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춘절 첫째 날, 그러니까 25일 토요일에 그 이동량이 28.8%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 항공 여행이 41.6%, 철도 여행이 41.5%, 그리고 도로 교통량도 25% 가까이 급감했다라는 데이터가 이미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이코노미스트 같은 주요 외신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중국의 성장률이 6%를 하회할 가능성이 좀 점쳐진다. 즉 한 1%포인트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사스 발병 당시인 2013년도 2분기 성장률이 네. 직전 분기 대비해서 2%포인트, 그러니까 11.1%에서 9.1%로 낮아졌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경제적인 타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그 경제적인 타격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투자 심리의 위축,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미국 증시가 오늘은 1% 넘게, 거의 이건 급락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급락하고 있네요. 1% 이상 급락한 것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1% 이상 등락한 것도 굉장히 좀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도 이 1% 미만의 등락 이 장세가 기록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제 그 기록이 깨질 것 같죠.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 10년간의 미국 증시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 위로 올라간 그 그래프가 1% 미만으로 S&P 500 지수가 이 등락을 연속으로 한 그런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번에 나왔던 기록인데, 1월 24일까지 70거래일 넘게 1% 미만의 등락을 보이면서 18년도 1월 말 112일, 그리고 17년도 3월 말에 109일 이후에 최장 기록을 좀 세우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아쉽게도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가 또 최근 30거래일간 이틀 연속 하락세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일 월요일까지도 이 기록이 이어졌다라고 한다면은 1955년 이후에 최장 기록이었는데 이 역시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국 증시가 하락했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각종 좀 미국 증시와 관련된 긍정적인 기록이 좀 마감될 위기고요. 여기에 이제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됐고 금값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네. 국채금리도 이제 10년물이 한 1.6%를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좀 턱걸이를 하는 등 안전자산에 대한 역시 선호 심리,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또 확산되고 있네요. 사실 오늘까지,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과 오늘을 포함해서 이 거래일 동안의 하락을 보면은 뭐 우리가 그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아직은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뭐 10%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지 이제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본격적인 조정 장세에 들어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은 그 전염병의 확산 추이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조정을 확실하게 좀 점친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그렇지만은 경제 타격이 일단은 가시화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좀 그랬기 때문에 단기 하락세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제프리스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시장이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작년 10월 이후 처음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마이클 윌슨이라는 사람이 2018년도 7월에 그 해의 연말 조정을 정확히 맞췄던 인물이 되겠죠. 그리고 전통적인 약세론자긴 하지만은 이렇게 또 맞힌 전례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전문가가 되겠는데 네. 하지만은 이렇게 단기 하락세가 나타나더라도 연준의 유동성 공급에 힘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또 한 5% 정도에 그칠 것이다. 네네. 이런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뭐 단기 조정을 보이고 다시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 이런 분석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과거를 좀 돌아본다면은 물론 데이터를 어느 시기를 잡고 좀 집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겠죠. 네.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증시의 이 조정, 그러니까 전염병 확산에 따른 단기 조정은 결국은 단기 영향에 그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반등했다라는 데이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데이터에 따르면요. 지금 보시듯이 2003년도 사스, 2008년도 조류독감, 13년도 메르스, 그리고 14년도 에볼라 이렇게 주요 전염병 확산 그 이후에 S&P 500 지수의 흐름을 좀 집계를 해봤더니 사스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 그러니까 2003년 4월 이후에 네. 6개월간은 14.6% 상승을 했고 그리고 1년 후를 뒤돌아보더라도 2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가장 최근이었던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때도 이 6개월간 5.3% 그리고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10% 이상 상승한 전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찰스 슈왑에 따르면요. MSCI 전 세계 주가 지수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역시도 각종 전염병 발발 이후에 한 달간 평균 0.4% 상승, 3개월간 3% 상승, 6개월간 8.5% 상승을 또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하락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은 곧 이 부분이 좀 반등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앞으로 전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결국은 이런 일이 나중에 있고 나서 돌이켜 보면은 네네. 이게 과연 그거 하나 때문에 조정이었을까? 이런 또 의문을 갖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또 참고를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증시가 단기 하락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은 있겠지만은 또 증시 자체적인 재료의 또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증시에 그래서 불안 요인이 원래부터 좀 있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역시 기업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가 되겠죠. 네. 현재까지 S&P 500 기업들의 17%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73%의 이익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4분기 S&P 500 기업들의 EPS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여전히 1.9% 감소로 지금 점치어지고 있죠. 네네. 여기에 이제 지금 18.6배까지 치솟은 S&P 500 지수의 PER 이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여전히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좀 높은 눈높이 이런 부분들이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과도한 낙관론 또한 여전히 좀 무시할 수 없는 이슈 같습니다. 19년도 10월 초 이후에 S&P 500 지수가 한 15% 수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에 따른 부담감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별개로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그런 이 사안인 것 같고 당장 이번 주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보잉, 아마존 이런 네.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으로 또 시장의 초점이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기업 실적은 사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주가가 이만큼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이번 어닝 시즌을 통해서 얼마나 주가를 따라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해야 되는 이 시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다 보니 낙폭도 또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시나리오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어닝 시즌 좀 계속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도 굉장히 많은 또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요. 특징주를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사실 특징주를 보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한 영향을 좀 정리해 주셨다면서요? 네, 종목군으로 좀 나눠봤거든요. 네네. 가장 먼저 중국 소비 관련주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과 카지노 대표주인 윈리조트가 한 장중에 7% 이상 좀 급락세가 나왔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실제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이체방크에 따르면요. 중국 춘제 그러니까 3일차까지의 마카오 여행 수요가 60%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결국은 이들 기업의 실적 타격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밖에 라스베이거스 샌즈라든지 네. MGM 리조트 이런 카지노 관련주가 일단은 여행 수요 급감에 따른 좀 우려로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대박이 터지는 때가 딱 이런 춘절 같은 기간이니까 네. 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기간에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되면 맞습니다. 실적에 타격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말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게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되고 있고 주가도 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 예 중에 하나가 화장품 에스로더입니다. 급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한 20%에 좀 육박하는 기업이죠. 여기에 이 기업은 북미 매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APEC,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매출이 10%대 후반 아니면 20% 가깝게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견인이 됐는데 역시 이런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오펜하이머에서 목표 주가를 $20 내린 $210로 제시를 했고요. 나이키도 역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역시 중국 시장 비중이 한 20% 육박하고 있죠. 크레딧 스위스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 시에 차기 분기 EPS에 한 3에서 5% 감소를 점쳤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렇게 중국 비중이 높은 반도체주도 어떤 지난해 8월이라든지 네네. 10월 이후에 최악의 좀 일일 하락폭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올라갈 것 같은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최근까지도 좋았던 그런 종목군도 있었는데 네. 클로록스라는 이제 필수 소비재를 파는 기업이 되겠는데 클로록스가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항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고 여기에 이제 종목군으로 본다면은 다우 유틸리티 지수 그러니까 유틸리티 섹터가 오늘 역시도 낙폭이 한 0.2% 정도로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12거래 연속 상승 그러니까 7% 이상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1992년 이후에 최장기간 랠리를 펼쳐왔어요.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이 가뜩이나 어떤 경기 방어주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또 벌어졌기 때문에 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또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내려봤는데요.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마감됩니다.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7일 월요일 미국 시장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과 오늘의 하락을 합치면 이 낙폭은 더 큽니다. 자, 3대 지수의 낙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는 급락을 보였고요. 자, 먼저 다우존스의 산업지수의 경우에는 450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28,532.81을 기록하면서 29,000선 이탈한 채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거의 2% 가까운 낙폭을 보였고요. 9,139.31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S&P 500 지수 1.58% 하락하면서 3,243.35에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자, 3대 지수가 모두 다 크게 하락 마감했고 유가도 뭐 2.3% 넘게 하락, 그리고 금 가격은 현재 한 0.6% 정도 상승, 이렇게 좀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시장 마감을 보였네요. 결국은 이제 S&P 500 지수가 한 70거래일 넘게 이어져 왔던 1% 미만 등락 기록도 깨졌고, 네네. 그리고 한 30거래일 정도 이어져 왔던 이틀 연속 하락세를 면했던 그런 기업도 좀 깨졌는데, 결국은 이런 이 전염병 같은 사태는 첫 일주일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네네. 그 시간이 점점 좀 다가오고 있는데 시장 역시도 처음에 좀 우려가 확산이 됐다가 나중에 좀 진정됐다가 다시 한번 좀 걱정을 하는 네네. 그런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 자체도 처음보다는 지금이 좀 우려가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은 이렇게 고비를 지나고 나면은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좀 이 확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이기를 좀 바라고, 또 증시 네. 역시도 지금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단기 조정 이후에 반등했던 그런 전례를 그냥 개인적으로도 좀 바라는 그렇죠.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실적까지도 좀 중요한 시기,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죠. 여기에다 뭐 FOMC까지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지난 밤 사이 시장의 그 마감 동향을 저희가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색깔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빨간색이 많은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3% 가깝게 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실적 발표를 곧 앞두고 있는데 JP모건에서 실적이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투자자들이 애플에 대해서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점은 좀 우려 요인이다라는 코멘트도 남겼습니다. 이런 네네. 부분 역시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역시 이 항공주라든지 아니면은 이 스타벅스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ISRG,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중국에서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좀 많이 올랐었던 그런 감도 있었고, 그리고 항공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 수요 감소에 직격탄을 맞는 그런 업종군이다라는 이 분석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월마트라든지 타겟 같은, 그리고 코스트코도 좀 선전을 했는데 역시 좀 필수 소비재를 좀 많이 파는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여기에 화이자라든지 에브비 같은 제약주는 일단은 이번 사안과 네. 이 좀 직접적인, 물론 이건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지금은 없기 때문에 관련은 없겠지만은 네. 결국은 이런 의료 사업에 대한 또 관심이 좀 높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어떤 판단을 내리기 좀 어려운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진행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번 주에는 오늘 밤을 기점으로 FOMC 회의 열린다는 점, 그리고 내일 아침이죠. 내일 아침에 애플을 비롯한 여러 개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다는 점,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롯데스타 투자자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